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에 어떤 종류의 상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일로 나누면 알래스카 크루즈는 일부 럭셔리 크루즈사들의 상품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7박 8일 일정으로 금, 토, 일요일에 출발을 많이 합니다. 가끔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는 드물게는 수요일에 출발하는 크루즈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일정이 금, 토, 일 출발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매년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월, 화, 수 출발하는 크루즈는 카니발이라든지 디즈니, 홀랜드 아메리카 등이 배나 코스가 그렇게 좋은 경우가 없고 디즈니 크루즈 같은 경우는 다른 크루즈에 비해 가격이 아주 높은 편이라서 주로 금, 토, 일 출발하는 크루즈를 계획하시고 살펴보시는 게 더 쉽게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일찍 승선지에 가시는 게 좋으니까 여행 계획은 총 8박 9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코스로 나누면 크게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을 들어가는 크루즈와 들어가지 못하는 크루즈로 나뉘어지는데요.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보려고 좀 준비하고 알아보신 분들은 이 글래시어 베이를 꼭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알래스카 크루즈를 단 한 번만 가시고 또 가실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저는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을 보실 수 있는 크루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을 들어가는 크루즈와 못 들어가는 크루즈의 차이는 빙하의 규모와 경치의 차이인데요. 막상 가서 보시면은 각자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개개인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글래시어 베이를 보지 못하는 크루즈를 타시면 나중에 계속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래시어 베이를 보시는 크루즈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크루즈 요금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대부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가 가격이 좀 더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출발 날짜가 안 맞다거나 예산 등의 문제로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를 선택하실 수가 없다면은 차선으로는 하버드 글래시어를 가시는 크루즈도 썩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 글래시어도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빙하 자체로는 아주 큰 빙하를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사는 프린세스, 홀랜드 아메리카,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정도가 있는데요. 가끔 운항하는 큐나드 같은 일부 럭셔리 크루즈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같은 프린세스나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배도 있기 때문에 예약하실 때 꼭 크루즈 코스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크루즈사는 하버드 글래시어 또는 트레이시암으로 들어가서 소이어 글래시어를 보시는 코스도 있고 올해는 엔디콧 암으로 들어가서 다스 글래시어를 보러 가는 크루즈도 상품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면 빙하는 어떤 크루즈를 타시든 꼭 보시게 되는데요. 빙하뿐만 아니라 다른 경치에서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 가시면은 글래시어 베이를 가시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를 출발지로 좀 구분을 하자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10박 일정의 알래스카 크루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알래스카 크루즈가 7박 일정이고요. 일부 럭셔리 크루즈사들은 10박이나 그 이상 좀 긴 크루즈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래스카 크루즈 하면 7박 8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크루즈가 시애틀과 카나다의 밴쿠버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알래스카 크루즈를 출발지로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애틀 왕복 크루즈인데요. 시애틀 왕복 크루즈는 대부분 주노, 캐치칸, 스케그웨이를 들리고 카나다의 빅토리아 섬을 들리게 되는 코스인데요. 카나다 빅토리아 섬을 들리는 이유는 미국을 출발한 배가 다시 미국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는 꼭 외국 항구를 한번 들렸다 와야 하는 존스 액트라는 미국 법 때문인데요. 빅토리아 섬에는 보통 4시간 정도 정박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하선을 하실 필요가 없는 기항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토리아 섬에서 뭐 승하선 하시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뭐 3시간 정도 관광을 하실 여유만 있는데, 저녁에 하선해서 3시간 안에 특별히 하실 만한 뭐 옵션 관광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크루즈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을 배 안에서 더 잘 보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해 시애틀 왕복 크루즈는 카나다에서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주에서 뭐 특별히 요청을 해서 특별 예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스 액트 법이 임시로 정지가 돼서 시애틀 왕복 크루즈가 빅토리아 섬을 들리지 않고 바로 시애틀로 올 수 있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끔 알래스카 크루즈를 미국 국내 여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래스카 크루즈는 비록 들리는 기항지가 다 미국 영토라도 배가 미국을 떠나서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카나다 쪽 해역으로도 들렸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 국내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국 밖으로 출국하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셔야 하고요. 미국 외 지역에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미국 입국과 카나다 입국 두 가지 모두 다 문제가 없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신다면 ESTA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카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하신다면 미국 오시는 ESTA 뿐만 아니라 카나다에 입국하시는 ETA도 잘 준비하셔야 알래스카 크루즈 승선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 지난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뭐 체포되신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카나다 입국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크루즈도 가실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지 못하게 되는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얘기는 한데요. 미국에서 가끔 적성 국가로 분류하는 나라에 입국하신 기록이 여권에 있으면은 미국 입국 자체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밴쿠버 왕복 알래스카 크루즈인데요. 시애틀 왕복 크루즈하고 비슷하긴 한데 운항 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코스는 뭐 크루즈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스케이그웨이를 가지 않고 뭐 시카나 IC 스트레이트 포인트를 들리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밴쿠버 왕복 크루즈보다는 시애틀 왕복하는 크루즈가 훨씬 더 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쉽고요. 밴쿠버보다는 시애틀로 가는 항공편을 준비하시기가 뭐 조금은 더 편하신 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밴쿠버 왕복을 뭐 꼭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다만 크루즈 전후로 뭐 캐나디안 로키 쪽으로 관광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뭐 캐나다 밴쿠버에 좀 더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애틀 출발보다는 밴쿠버 출발이 좀 더 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밴쿠버와 앵커리지를 편도로 가는 원웨이 크루즈인데요. 밴쿠버에서 출발하고 앵커리지 밑에 있는 위티어 항구나 스워드 항구로 가는 노스바운드 크루즈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위티어나 스워드 항구에서 출발해서 밴쿠버에서 끝나는 사우스바운드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 편도 크루즈는 알래스카 내륙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코스입니다. 물론 원하시면은 뭐 밴쿠버와 앵커러지 편도 크루즈만 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애틀 왕복 크루즈와 뭐 코스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항공편을 한 번은 앵커러지 공항을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더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내륙 여행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굳이 꼭 이 편도 크루즈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왕복 크루즈입니다. 카니발이나 뭐 프린세스 크루즈가 가끔 운항을 하는데 시애틀 출발 7박 크루즈와 기항지 면에서는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점 때문에 3박 이상을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까지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항공으로 시애틀이나 밴쿠버로 가지 않고 출발하시기에 좀 편한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크루즈는 아닙니다. 가격도 좀 더 비싸기도 하고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시애틀이나 밴쿠버로 가서 7박 크루즈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래스카 크루즈의 출발지와 출발 날짜에 따른 구분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고 최신형 배로 글래시어 베이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최신 크루즈선이나 프린세스 크루즈 배 중에서 최신 크루즈선을 고르시고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코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가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글래시어 베이를 꼭 보고 싶으시다면 프린세스 크루즈나 홀랜드 아메리카 등의 중형선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알래스카 크루즈에는 주로 8만 톤급 크루즈선들이 많았고요. 커도 한 10만 톤에서 12만 톤을 넘지는 않았는데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가 15만 톤이 넘는 크루즈선을 투입하면서 그 이후로 대형선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코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코스의 가격이 적절하다면은 꼭 대형선을 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글래시어 베이를 포기하시더라도 비교적 좀 크고 좋은 세배를 타고 싶으시다면 로얄 캐리비언이나 셀레브리티 크루즈의 배들이 있겠고요. 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중에서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크고 최신형 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래시어 베이도 포기하시고 최대한 전략에서 7박 알래스카 크루즈를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로얄 캐리비언이나 카니발 크루즈 중에서 제일 저렴한 크루즈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가격이란 게 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구분이 정확히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가시는 날짜에 맞는 크루즈 중에서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글래시어 베이를 포함하는 크루즈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